네, 매수 추적 리포트 오늘은 캐디 30 종목 중 LG전자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대신증권 박강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세 차례 리포트 모두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이 일치합니다. 1월과 2월, 3월 모두 목표 주가 18만 원과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대신증권에서는 LG전자에 대해 총 14차례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목표 주가 변동은 지난해 9월 23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12월에는 19만 원,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하향한 이후 현재까지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증권사별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보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9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DB금융투자가 18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포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3일자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LG전자가 공시를 통해 태양광 패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난 부분이 긍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존 IT나 ID에서 점유율이 증가 중이고 로봇 등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 전망을 반영하면서 올해 이후 매출 성장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3월 17일 어제 나온 리포트죠. 이 리포트에서는 올해 1분기 전장 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돼 규모 경제에 진입한 분기별 매출과 비용 절감으로 영업 적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하반기 흑자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연간 전체 매출이 올해 7.5%, 내년엔 22.2% 증가로 본격적인 성장과 이익 구간으로 진입할 것을 전망했는데요.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 1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LG전자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지난해 1월 19만 원 초반대까지 치솟았지만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림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에 맞춰 목표 주가를 하향해왔고 이제는 하락세를 딛고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18만 원을 향해 상승세를 보여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적 리포트였습니다. 네, 매출이 LG전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차장은 매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좀 기다림은 필요하지만 매수 의견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홍희진 파트너는 관망으로 대형주의 탄력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박종훈 연구원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이건희 차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앵커께서 자꾸 이렇게 이건희 차장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시비라니요. 싸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궁금한 거 여쭤본 건데. 차장님, 매수 의견의 근거 한번 설명해 주시냐면. 일단 LG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의 관점은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결국엔 전장 사업이 얼마나 돈을 빨리 벌 수 있느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제일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리미엄 가전 사업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잘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는데, 일단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첫 번째 게 이제 얼마나 더 튀어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조그맣게 이제 뭐 지금 로봇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붙고는 있지만, 기존에 또 안 좋은 사업도 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결국에는 한 10만 원 선 정도가 이제 LG전자가 10만 원 정도 주가 레벨을 보일 때가 프리미엄 가전이 제일 잘 팔리는, 그러니까 이제 전장을 빼고 봤을 때 한 10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봤을 때 지금 한 2만 원 정도 프리미엄 2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가 붙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아마 좀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2개월 PER을 보면, 예상 PER을 보면 한 7배 조금 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장이 좀 치고 나가면서 좀 더 수익 구조를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면서 조금 더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연초에 기대했던 19만 원까지 갔던 그런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그때는 이제 꿈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그때는 애플카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주가는 뭐 이 이상 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좀 올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형주에 대해서 크게 뭐 많이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라면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기다림이 있더라도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홍희진 파트너는 관망에 대한 의견인데 네. 여기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기 힘든 분이라면 좀 기다렸다 나중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그쵸. 의견 같아요. 정확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요. 사실 대형주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관들이 땡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 들어올 거냐의 타이밍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미국의 금리가 1.75까지 인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3월 달에 FOMC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지금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오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4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근데 5월, 6월 달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센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의 이야기대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작년에도 이야기를 번복했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로서는 LG전자나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대형주는 결국에는 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땡겨진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땡겨진 타이밍을 그러면 언제 땡겨줄 거냐는 세력들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대략 우리가 이제 이슈적으로 윤곽을 좀 잡힐 때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타이밍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자리가 나쁘다라는 의미의 어떤 관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도 조절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전자 역시나 지금 작년 1월 달에 뭐 지금 애플카 이슈로 현대차랑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도 같이 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뭐 애플카 모멘텀이라든지 뭐 가전 쪽,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이제 모델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좋고 우량 주고 다 좋은데 큰 자금이 언제 들어올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타이밍은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5, 6월달 FOMC도 좀 확인하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좀 우리 다른 데서 놀다가 와야겠네요. 아니면 야금야금 매집하는 거죠. 아, 살짝씩. 예. 홍희진 파트너님 말씀 중에 참 이렇게 가슴 짠한 게 언제 땡겨줄지는 세력만이 아는 거고 세력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요. 네. 그렇다면은 너무 편해지는데 돈 벌기가 우리 박종훈 연구원님 예. 투자 의견 조정시 매수 이건 너무 날로 먹으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정시 매수는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의견이 이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맞아요. 예. 네. 제가 당연히 명확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LG전자가 조정시 매수라고 저도 이제 의견을 동조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 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는 주력 사업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전 쪽에서나 TV 쪽에서 이렇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좀 실적 면에서 조금 약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아까 QD OLED TV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건 LG전자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새로운 OLED TV 쪽 좀 더 LG보다 좀 더 스펙이 좋은 TV를 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기다려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것들을 다 그런 요소들 감안해도 어차피 물류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하반기 되면 좀 나을 수 있고, 그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프리미엄 가전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LG전자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주가 조금 많이 못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형주 안에서도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 수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급들을 생각하면 그 중에 골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냐, LG전자냐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업사이드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는 사실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는 또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하지만 고성장에 기대는 있지만 당장 갈 거는 같지 않다라는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LG
LG전자에 대한 또 매출의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